네, 자,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에 제 30항 사이시옷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시옷은 기억할 게 좀 많아요. 예, 그래서 규칙이 좀 많습니다. 자, 첫째, 저 사이시옷은 뒤에가 된 소리가 날 때 사이시옷 붙는다. 사이시옷이 어떨 때 붙는다고요? 뒤에 된 소리가 날 때.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날 때 사이시옷 붙는다. 니은이 덧날 때.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날 때 사이시옷 붙는다.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구성성분 있죠? 구성성분 중에 하나라도 고유어가 있어야 돼요. 예, 다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사이시옷은 합성어에 붙는데, 즉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것에 붙는데, 여기에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야 된다. 고유어가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다섯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성어해야 돼요. 합성어야 사이시옷이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센 소리, 된 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 못 붙어요. 예, 그러니까 뒷풀이가 맞아요. 뒷풀이가 맞아요. 뒷풀이 틀려요. 사이시옷 못 붙습니다. 뒷풀이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피읍이 그거기 때문에, 저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무꾼이 맞아요. 나무꾼이 맞아요. 예, 나무꾼이 맞죠. 예, 꾼도 쌍기역이기 때문에 된소리 못 붙습니다. 저기 사이시옷 못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기억해 주세요. 첫째, 된소리 앞에서 붙는다.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날 때 붙는다. 니은이 덧날 때 붙는다. 고유어가 구성성분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합성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된소리 앞에서 못 붙는다. 이렇게 여섯 가지 사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 30항 사이시옷 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번 순우리말로 된, 즉 고유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그러니까 구성성분 둘 다 고유어일 경우에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만 고유어도 괜찮아요. 하여간 어쨌든 둘 다 고유어일 때 붙을 수 있다. 자,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자, 예를 보시면 고래째, 고래와 재 둘 다 고유어입니다. 귓밥, 귀와 밥 둘 다 고유예요. 나룻배, 나루와 배 둘 다 고유예요. 자, 근데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고래째로 나죠. 고래째. 귓밥으로 나고요. 그다음에 나루배로 나죠. 나루빼로 나니까 이렇게 된 소리가 날 때, 이때 사이시옷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보도록 할게요. 맨나물, 매와 나물 합쳐가지고 맨나물 니은 덧붙네요. 아래와 니가 합쳐가지고 아랫니. 그 다음에 터와 마당이 합쳐져가지고 턴마당. 이런 식으로 맨, 아랫, 그 다음에 턴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니은 덧붙는 것을 사이시옷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이시옷 붙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시면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래서 도리깨 플러스 열, 도리깬 열, 뒤 플러스 윷, 뒷윷. 둘에 플러스 일, 둘엔 일. 다 이제 고유어 합성어죠. 합성어인데 도리깬 열, 도리깨 플러스 열인데 도리깬 열로 나네요. 도리깬 열. 그래서 깬 열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만 덧붙는 게 아니라 니은이 덧붙을 때도 사이시옷 붙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게 깻잎이죠. 깻잎. 그래서 깨와 잎이 합쳐져 가지고 깻잎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부모님께서 주말 농장 같은 걸 하셨거든요. 식으로 이제 농장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거기 갔을 때 깨를 심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부모님이 깨를 심으실까? 뭐 참기름 짜시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깨를 먹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깻잎을 드시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깨를 이제 심으신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깻잎이 깨 잎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중국 사람들이 뭐 번데기라든지 뭐 순대라든지 이런 것 좀 약간 엽기적인 음식 이런 거 다 먹죠. 다 먹는데 그거는 못 먹어요. 깻잎은. 그래가지고 깻잎이 가장 최고 거기에 있는 최고 수준에 있는 그런 중국 사람에게는 되게 좀 약간 향기가 역하대요. 우리가 고수 먹으면 이상하듯이 그 사람들도 이제 깻잎 보면 좀 그런다고 그러고요. 뭐 또 깻잎 논쟁도 있죠. 뭐 깻잎을 이렇게 뭐 배우자 앞에서 다른 사람 걸 이렇게 떼줄 때 이렇게 젓가락을 집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깻잎 논쟁도 있고, 약간 깻잎에 대해서 약간 참 되게 말할 거리가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깻잎에도 깻잎 깨 플러스 잎인데
깻잎 이런 식으로 니은 니은이 덧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보도록 할게요.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예, 보면 귀병 이런 식으로 예, 요게 이제 그 순우리말과 한자어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고유어 성분이 있는 거예요. 고유어 성분이 꼭 있어야 그 된소리가 그 저기 사이쇼시 붙을 수가 있는데 자, 귀병 귀와 병 예, 그 귀와 병 중에 병이 한자어예요. 귀가 고유어고 근데 발음이 귀병으로 나니까 된소리로 나니까 사이시오 붙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 플러스 방 예, 방이 이제 고유 한자어입니다. 근데 머리빵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니까 예, 된소리가 난 것을 저희 된소리로 나니까 사이시오 붙을 수 있고요. 배병 예, 그래서 그 방병 이런 애들 다 그 한자어예요. 한자여서 그래서 그 배병 이것도 뿅으로 소리 나니까 그 된소리로 나니까 사이시오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설 보시면 찻잔 찻종에서의 차가 순우리말이냐 하는 예,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자어예요, 고유어예요. 예, 우리가 요렇게 써놓고 한자 예, 요렇게 써놓고 요게 지금 그 차냐 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차 다자예요. 다자. 예, 그래가지고 요 발음은 다고요. 예, 그래서 다방할 때 요 다자를 쓰는 거예요. 차 다자예요. 그래서 차는 사실 뭐 중국에서도 차라고 그래요. 예, 차라고 그러는데 약간 그 한국에서도 차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중국어를 받아들였다기보다도 한국어화 되었다. 고유화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찻잔 찻종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는 다자예요. 한자는 다자예요. 예, 차가 고유어예요. 고유어. 예, 그래가지고 찻잔 찻종에서의 차가 순우리말이냐? 예, 중국에서 요 한자를 차라고 읽어요. 차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요게 지금 저기 그 한국에서도 차라고 읽는 줄 아는데 다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예, 그래서 찻잔 찻종에서의 차가 순우리말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예로부터 다의 색임 뜻이 차였으므로 한자어 다와 구별해가지고 예, 다는 한자어고 차는 고유어라고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찻잔, 찻종 이런 식으로 예, 잔과 종이 한자어거든요. 그런데 찻잔, 찻종 할 때 사이시오다 붙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차를 한자 그 고유어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성성분 중에 하나는 고유어야지 그 사이시오 붙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찻잔, 찻종에 그 사이시오시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예, 종과 잔은 한자어지만 차가 고유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시오 붙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갯날 개와 날이 합쳤는데 개는 한자어고 날은 고유어예요. 근데 갯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오 붙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삿날 제사 한자어 날이 고유어인데 제삿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훗날 후가 한자어 그 다음에 날이 고유어인데 훗날 니은이 덧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가웬일 그 다음에 사산일 예산일 훗일 이런 식으로 가외가 한자어 그 다음에 일이 고유어 그 다음에 사사가 한자어 일이 고유어인데 가웬일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죠. 그 다음에 사산일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어요. 그래서 니은이 덧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시오 붙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두음절로 된 한자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한자어와 한자어에서는 사이시오 원래 못 붙죠. 그런데 여기 다음과 같이 두음절로 된 한자어. 두음절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3번에. 그래서 세음절 되면 안 돼요. 딱 두음절일 때만 요 6가지 한자어에 관해서는 예외사항을 둔다. 우리 그 2주차 때 국어문 규정 그 통합 강의 교재 할 때 배웠었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곡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고 플러스 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고도 한자어 간도 한자어인데 이게 곡간으로 소리 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오 못 붙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6가지만 인정한 겁니다.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이런 식으로 사이시오 딱 붙어요. 그래서 간새빵, 횟수자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거 더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외우시면 외우시고 간새빵, 횟수자 이용하시려면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예외를 보시면 저기 예외가 아니라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이게 6가지만 예외로 삼은 이유는 그때 심사위원들이 이 6가지만 생각이 난 거예요. 예, 초점이라든지 대가라든지 이런 거 많이 개수 이런 거 있죠. 예, 많이 사용되는 거 이런 애들이 기억이 났었으면 아마 사이쇼 저 예외가 뭐 더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대가 초점,
개수 이런 거는 다 사이숏 안 붙는 식으로 그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일 때 된 소리로 나거나 니은이 덧붙거나 니은이 덧붙으면 사이숏 붙을 수가 있죠. 자, 1번 된 소리가 되는 경우 아랫집 이런 식으로 찝으로 소리가 나는군요. 그러니까 사이숏 붙을 수 있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 아랫마을과 아랫마을 니은이 덧붙네요. 그러니까 아랫마을 사이숏 표시한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참고로 머리말이 맞나요? 머릿말이 맞나요? 이거는 발음이 머릿말이 아니라 머리말이에요. 머리말. 꼬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서론 결론에 해당하는 머리말, 꼬리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말 사이숏 붙는 거 틀려요. 꼬리말도 사이숏 붙는 거 틀려요. 머리말, 꼬리말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 백앤닛 이런 식으로 베개와 니잇이 결합을 했는데 백앤닛 갯닛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숏 붙여줘야 됩니다. 백앤닛 뒤에 게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그 다음에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된 소리가 되는 경우 최대값 이런 식으로 최대도 한자어, 그 다음에 값은 이제 고유어 이렇죠. 그런데 하여간 둘 중에 하나만 고유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최대값 이런 식으로 값으로 소리 나니까 사이숏 붙이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할 때 사이숏 다 붙는데 요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그 수학 교과서 만드는 측에서 한글 맞춤법이 만들어진 후에 한 20년, 30년 동안 계속 고집을 부려가지고 최대값, 그러니까 최소값 이런 식으로 사이숏 안 붙는 형태를 자기들은 이제 그게 자기는 원래 써왔고 그게 표준이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고집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전쯤에 결국에 이제 그 수학 교과서 측에서 한글 맞춤법을 인정해가지고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이렇게 적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최대값, 최소값으로 그렇게 사이숏 붙는 형태, 그게 이제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약간 위에 세대만 가도 그렇지가 않아요.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사이숏 붙지 않는 형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잔이 있고 찻잔이 있네요.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요거 차를 고유어로 보기로 했죠. 그래서 사이숏 붙인 찻잔이 맞겠습니다. 잔은 한자어예요. 자, 그다음에 2번 니은 덧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니은 덧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훗날 이렇게 얘기할 때 후와 날, 그 다음에 후가 이제 한자어고 날이 고유어죠. 근데 훗날 이런 식으로 니은 덧붙을 때 사이숏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뒤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나는 경우 지금 일도 문제지만 이후에 벌어질 훗일을 잘 처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후가 한자어고 그 다음에 그 일이 고유어죠. 그래가지고 훗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훗일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거든요. 그럴 때 사이숏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훗일 사이숏 붙은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의 두 음절 6개 두 음절에 주목하세요. 그래가지고 새빵 있죠? 새빵은 이제 요 6개 그 간새빵 회숫자 간셋 새빵 요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사이숏 붙는 예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빵 뒤에 게 맞고요. 그렇지만 전새빵 요거는 틀려요. 사이숏 붙는 게 틀려요. 그래서 전새빵이라고 세 음절이니까 두 음절만 사이숏 붙이고요. 세 음절은 사이숏 안 붙입니다. 그래서 전새빵이라고 쓰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착간, 기착간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착간은 사이숏 붙고 그 다음에 기착간은 사이숏 안 붙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4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글 맞추고 30이랑 비읍,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제 30이랑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1번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대쌀인데 대 플러스 쌀이에요. 근데 이게 뎁쌀이로 비읍이 덧붙는단 말이에요. 매 플러스 쌀이에요. 그런데 맵쌀 이런 식으로 비읍이 덧붙습니다. 그 다음에 매는 이제 산이죠. 그래서 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쌀의 품종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찰기가 좀 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논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산에다 이렇게 쌀 짓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이제 특수한 품종으로 이렇게 좀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맵쌀인데, 그게 좀 약간 찰기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벽시 이런 식으로 벽 플러스 시인데 벽시 비읍이 덧붙어요. 이 플러스 때인데 입대 이런 식으로 비읍이 덧붙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비읍이 왜 덧붙느냐. 하여간 일단은 비읍이 덧붙으면 덧붙는 거 표기를 해주고요. 그런데 왜 덧붙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 아래 참고 보시면 비읍이 덧나는 현상이 휩쓸다에는 휩
매우란 뜻이거든요. 휘가. 그래서 휩쓸다에선 비읍이 붙고, 그 다음에 휘날리다에선 휩날리다 아니죠. 비읍 안 붙죠. 그래서 똑같은 휘인데 어떨 땐 이제 휘이 되고 어떨 땐 휘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안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듯 이 현상은 과거 비읍 시옷 계열 뒤에 휘 쓸다 있죠. 휘 플러스 쓸다인데 그 쓸다가 옛날에 비읍 시옷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읍에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휩쓸다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휩쓸다, 그 뎁사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휘나 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쓸다라든지 아니면 저기 쌀이가 옛날에 비읍 시옷이었으니까 그 옛날 모습이 흔적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할 때는 그 흔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적인 일을 알아야지 이거 저 예외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냥 역사적인 것 다 무시하면은 그냥 이거는 예외가 되겠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예외적으로 쓰는 겁니다만, 이게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비읍시옷이었구나 뒤가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비읍시옷 쓸다 이런 것 옛날에 뭐라고 발음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거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 옛날에 뭐라고 발음했을까요? 부쓸다예요. 그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그 말음으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비읍이 그래서 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쓸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나중에 쓸다 이러면 뒤가 이제 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 된 소리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이번에는 저기 그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머리 플러스 가락이죠. 여기 히읗이 덧붙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살코기, 살 플러스 고기, 이런데 살코기라고 이렇게 히읗이 덧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히읗 고경체언이라고 하는데 그 히읗 고경체언 이건 아실 필요 없고요. 자, 어쨌든 우리말에 이렇게 히읗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라든지 살이라든지 수라든지 아니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다 히읗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엔 안 나타나다가 얘들이 결합을 하면 다른 것과 결합을 하면 그 히읗의 모양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 이런 걸 히읗 고경체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머리와 가락이 합쳐져 가지고 히읗이 뒤에 머리에 숨겨져 있던 히읗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렇게 드러났을 땐 드러난 대로 정답을 얘기해요. 살코기, 수캐, 수컷, 수탉, 암탉, 암캐, 암컷, 암탉 이런 식으로 그 휘파람 이것도 마찬가지죠. 휘 플러스 바람인데 휘파람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보면 그 휘도 히읗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휘날리다 이런 내용하고 다르네요. 휘파람 할 때 휘는. 자, 그다음에 그 해설 그 암수가 결합하는 단어의 경우 표준어 기준 7항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수가 결합하는 것 둘, 넷, 여섯, 여덟, 9개가 있네요. 이렇게 9개. 요게 이제 저 수 히읗이 결합하는 그런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수로 발음하느냐, 수수로 발음하느냐, 요거 저기 좀 많이 수수로 발음하느냐, 이거 좀 많이 헷갈려요. 자, 그래서 수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수수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수컷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그 다음에 수 히읗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좀 많이 헷갈리시죠? 근데 뭐가 기본이에요? 얘가 기본이에요. 얘가.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적으시고 수수로 쓰는 경우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수 히읗으로 쓰는 거 9개 있어요. 요 예외 12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로 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수수로 쓰는 거 뭐 있나요? 양, 염소, 쥐예요. 수수로 쓰는 것, 양, 염소쥐 요 3개만 순양, 순염소, 숫쥐 이런 식으로 시옷으로 쓰는 거 3개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9개 쓰는 것, 일단은 강아지 종류 다 들어가, 개 종류. 그래가지고 수캐와 수강아지, 닭 종류 다 들어가요. 닭과 수탉, 그 다음에 수평아리, 그 다음에 돼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나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것. 이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7개가 동물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물에 관련된 게 2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돌적이와 그 다음에 기와 수키와 수톨적이. 그래가지고 요 돌적이 뭔지 모르시죠? 돌적이 뭐냐면 우리가 여다지문 요렇게 열고 닫는 것. 여다지문에서 요렇게
경첩이라는 게 있어요. 경첩. 그래가지고 하나는 문에 달려 있고 하나는 저 문설주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쇠로 된 거 개. 예, 개가 돌적이에요. 돌적이. 그래가지고 문에 달려 있는 게 수털적이고요. 그 다음에 문설주에 달려 있는 게 암털적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달려가지고 이렇게 열고 닫게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경첩. 한자로는 경첩이고요. 고열은 돌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톨적이 암톨적이 그 암에도 티읕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기한다는 것 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저기 뭐 잠시 이렇게 좀 중지하시고 보시든지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숫 이렇게 붙는 거 3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 히읗 붙는 거 9개 요 12개 예외만 외워두면은 나머지는 다 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코양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코양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수고양이라고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숫소, 예, 소 있죠? 예, 수소라고 쓰고 싶거든요. 꼭 수소라고 쓰고 싶은데 예, 이거 지금 양염소 쥐만 숫이에요. 그러니까 수소라고 우리 저 H2O 할 때 H 그 해당하는 수소하고 똑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 저 수컷소는 수소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기, 수톨저기, 수퇴지, 수평아리 이런 식으로 9개 예외 수히읗으로 써주는 것 나와 있고요. 요 9개가 그 암에도 다 해당해요. 그래가지고 암강아지, 암캐, 암컷, 암키와 암탉, 암탉나기, 암톨저기, 암퇴지, 암평아리 이런 식으로 예, 다그 암히읗, 수히읗 다 9개 예, 그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읗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조쌀과 좁쌀이 있네요.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좁쌀이 맞고요. 그래서 그 조와 쌀이 결합을 했는데 좁 이렇게 비읍이 덧붙을 땐 비읍 덧붙는 식으로 적고요. 비읍이 왜 덧붙는지 아까는 설명했죠. 조의 문제가 아니라 쌀의 문제였다. 쌀이 옛날에 비읍 시옷이었기 때문에 그 비읍이 흔적을 지금 600년 지난 요즘 흔적을 남겨가지고 그렇게 예, 합성어가 될 때만 예, 이렇게 모양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휘슬다, 휩쓸다, 휩쓸다가 맞아요. 햇살과 햅쌀이 맞고요. 햅쌀이 뭐냐면 그 해 나온 쌀이에요. 그 해에 우리가 지금 먹는 쌀은 그 대부분 작년에 나온 쌀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 나온 쌀, 뭐 지금 이제 쌀 수확을 했으니까 올해 햇살이 나올 수도 있겠네, 햅쌀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하여간 여름이나 예, 그 쌀이 나오기 전에 봄이나 이런 데 먹는 거는 다 예, 묵은 쌀입니다. 햅쌀이 아니라 그 햅쌀은 새로 그때 그 해에 나온 쌀, 그 해에 나온 쌀을 햅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못슬과 몹슬이 있는데 자, 몹슬도 이것도 비읍이 흔적이 남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못슬이 아니라 몹슬 뒤에 걸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안팎 있죠? 안팎 같은 경우에도 안과 박이 있는데 요거 저기 안이 히읗을 담고 있는 히읗 고경체언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안팎 예, 이렇게 써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수평아리 닭 종류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수탉 수평아리 이런 식으로 히읗 예, 써주는 게 맞습니다. 수평아리 뒤에 게 맞아요. 자, 연습 문제 있는데 예, 연습 문제 역시 풀이해 주실 조 있으시죠? 예, 저희 다음 주에 예, 우리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 예, 그때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5강 예, 한글 맞춤법 32항서부터 40항 예, 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래서 40항까지 오늘 지금 우리 남은 시간과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그렇게 수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3개 발표하고 그러시면 예, 다음 주 수업이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 보도록 할게요. 길라잡이. 자, 2절은 한글 맞춤법 해설 32항에서부터 40항의 내용을 다뤄요. 이 절의 범위는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에서 제5절 준말입니다. 그래서 준말, 요거 지금 우리 32항서부터 40항까지는 준말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제5절 준말은 한글 맞춤법에서 주어졌을 때의 모습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건 준말로서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다룬 것이 바로 32항에서부터 40항까지의 준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맞춤법 길라잡이가 있다는 것은 좀 내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라잡이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 들어가면 훨씬 더 좀 쉽게 예, 아마 학습이 되실 겁니다. 이제 30항 단원의 준말표를 보도록 할게요.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는 경우 그래가지고 기러기에서 이가 떨어져가지고 기러기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가능해요. 가능해서 그래서 기러기야는 기럭아. 그래서 기러기가 그 단어의 끝모음 이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음만 남아가지고 기러기에 예, 그래서 기러기에 요거 이가 떨어져가지고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들고 이게 기러기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 기럭. 예, 그래서 요렇게 그 기럭이 되는 경우. 예, 저 이런 경우는 이제 인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럭이 야가 기럭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럭이야, 기럭아. 예,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해설 보시면 예, 그 1번 그 아가 아까 전에 저기 기러기가 기러기 되는 건 맞는데 여기 아기 있죠? 아기가 요게 2가 떨어져서 그래서 악이 되는 건 요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기러기에 2가 떨어져가지고 기러기 되는 건 가능한데 아기의 기에 2가 떨어져가지고 악이 된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귀여운 아기를 악이라고 그 악은 좀 악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건 좀 이상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 아기야를 아가 이렇게 쓰는 건 이게 저 길어가는 됐죠. 그런데 이거는 아가라고 쓰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왜 아가는 왜 되느냐? 아가, 예, 요 아가는 아기야가 줄어든 말이 아니라 아가야가 줄어든 말이라는 거예요. 아가야. 예, 그래가지고 이 아가는 되는데 이렇게 아기야가 줄어든 아가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저기 해설 보시면 1번 예, 그 저기 아기의 아가는 아가야의 줄임말이 아니라 아기야의 줄임말이 아니라 아가야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보시면 아기가 악이 되는 경우 안 돼요. 아가야가 아가가 그 아기야 그 아기야는 맞지만 아가로 쓰는 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악으로 줄어든 거 안 되고요. 아기야가 악아로 줄어든 건 안 되는데 아가는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가야의 줄임말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번 받침 소리가 올라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바깥벽을 밭벽이라고 쓰거든요. 예, 바깥에 까가 없어진 거죠. 예, 그리고 그 받침이 그 앞으로 이렇게 올려붙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밭벽. 그래서 안벽과 밭벽이 있다고 그랬죠.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안벽 여기 보여드린다면 저 바깥에 지금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는데 저 바깥에 예, 벽은 바깥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밭벽 티읕 받침으로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바깥에 까테 티읕 받침이 줄어든 거거든요. 티읕 받침이 까가 없어지고 티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티읕 받침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번에 3사망 예, 체온 플러스 조사의 준말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과 조사가 줄어드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시면 그애는이 개는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애가 개로 줄어드는 것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는이 더 줄어들어가지고 개느로 줄어드는 것도 가능하다. 즉 체온과 조사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게 대명사일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아래로 알로 이 아래는 제 명사거든요. 명사일 경우에는 안 줄어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래로가 알로로 줄어드는 것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로 예, 그것으로가 그걸로로 뭐 줄어든다든지 뭐 아니면 그애는이 개는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개느로 줄어드는 것 이런 거 가능하지만 대명사는 가능하지만 예, 명사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3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언에 에로 끝나는 그런 용언에 모음 어미가 결합을 해가지고 준말이 되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시면 아에 아나 아시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아나 아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플러스 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본말은 안 돼요. 딱 줄어들어가지고 아가 연속이 되면 아로 딱 하나로 쓰는 것만 맞습니다. 아로 쓰는 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 활용을 할 때.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나의 아시 결합했어요. 그러니까 아가 두 개가 반복이 되네요. 나의 아와 그다음 뒤에 아세 아와 이렇게 두 개가 반복이 되는 경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안 되고 요거를 꼭 줄여가지고 쓰는 준말만 맞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낫 이렇게 써줘야 맞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시옷 불규칙, 근데 또 이제 시옷 불규칙으로 줄어드는 것은 더 이상 또 줄어들지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낫다 있죠. 낫다에 아나 아시 결합하면 시옷이 떨어진다. 그 시옷 불규칙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시옷이 떨어지면 요게 이제 나
나앗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가 두 개가 이제 반복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옷이 떨어지는 시옷 불규칙일 경우에는 낫 이런 식으로 둘 다 써주는 게 맞는데 이거를 더 줄여가지고 나나 낫으로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병이 나다 있죠. 병이 나다. 그리고 그 병이 나 요게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요게 병이 나와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뜻이 달라요. 예, 여기 병이 나다와 아가 결합한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두 개가 줄어들어서 꼭 하나만 써줘야 되죠. 준말만 맞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병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병이 낫다가 줄어든 거예요. 병이 낫다 시옷 불규칙. 그래가지고 시옷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병이 나 이렇게만 써줘야지 병이 나로 써주면 이건 또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는 병이 생겼다는 뜻이고 병이 나는 병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병이 생겼다, 병이 없어졌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아자 하나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뜻이 정반대가 된다는 거, 이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어와 어의 결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아와 아의 결합일 때 꼭 준말만 맞듯이 어와 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요 예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제 연속이 됐을 때 본말은 틀리고요. 요럴 때 하나로 줄어들어가지고 어나 엇으로 써야 맞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서다 있죠. 서다에 어가 결합했을 때 서섯 이런 식으로 쓰면은 본말은 틀려요. 서섯으로 그렇게 줄어들어가지고 하나로 쓰는 요것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붙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 있죠. 에에 어나 엇이 결합했을 때 에엇 이런 식으로 본말 가능하고요. 에эт으로 이렇게 더 줄여가지고 쓴 요 준말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본말 준말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예를 보시면 게다 있죠. 게다에 어나 엇이 결합을 했을 때 게어 그 다음에 게엇 이런 식으로 본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더 줄여들어가지고 겟 이런 식으로 쓴 준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래 답안 보시면 에 있죠. 애가 근데 이게 아에 이제 전미사 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원래 애인 경우가 있고 아에 전미사 이가 결합해서 피사동 전미사 이가 결합해서 그래서 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줄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애가 아의 다만 보시면 그 애가 아 플러스 전미사 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애가 됐을 경우에 여기에 어나 엇이 결합을 하면 에엇 이런 식으로 본말만 가능하고요. 요게 더 줄어든 에엣은 더 줄어드는 게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째다라는 게 있어요. 째다가 짜이다, 짬을 당하다. 그러니까 천 같은 경우에 짜는 걸 당하는 거잖아요. 배틀 옛날에 막 배틀 그냥 날줄 시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천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짠데 저기 천의 입장에서 보면 짜임을 당하는 거죠. 짬을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짜이다고 피동전미사를 이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짜이다가 째다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나 엇을 결합하면 요게 째어 째 이런 식으로 본말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줄어드는 째은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왜 있죠? 왜가 이번에 또 오에 전미사 이가 결합하는 경우 있어요. 피사동 전미사 이가 결합해가지고 왜가 되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에 어나 엇이 결합했을 때 아까 전에 아에 이가 결합했을 때는 못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오에 이가 결합했을 때 얘네들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에 이가 결합한 애와 오에 이가 결합한 얘네들은 저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다. 아에 이가 결합하면 못 줄어들고 오에 이가 결합하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외에 전미사 그러니까 참고 보시면 외에 오에 전미사 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왜가 되는 경우 뒤에 어나 엇이 결합을 해서 그래서 왜엇 이런 거 본말 다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준말로서 왜 그렇지만 이거는 왜는 이제 y의 왜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물론 변화는 합니다만 줄어드는 건 어쨌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수로 되는 것 요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보시면 죄다 있죠. 죄다가 조다에 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죄다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어나 엇이 결합하면 죄엇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가능하고요. 요게 더 줄어드는 죄수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뭐 물론 이제 형태는 이제 외가 y의 외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도 줄어들기는 바뀌긴 합니다만 어쨌든 줄어드는 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침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다에 여나 엿이 결합을 했을 경우 여불기시겠죠. 하다는. 예, 그래서 하얏으로 이렇게 쓰는 것 예, 맞고요. 요게 줄어들어 가지고 햇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였다를 했다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 둘 다 가능하고 하였다와 했다 좀 차이 어떠세요? 좀 차이가 그 어떤 경우에 좀 쓰냐 하면 좀 차이 구분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이게 좀 문어체하고 구어체예요. 그래가지고 문어체일 땐 하였다라고 쓰면은 조금 여러분들 그 글에 격조가 좀 격상이 됩니다. 근데 그 말할 때는 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였다는 문어체고 했다는 좀 구어체로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48페이지 이거 좀 더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좀 다 됐네요. 그러면 저기 48페이지 요 부분은 우리 저 다음 주에 우리 수업 때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어쨌든 저기 요 연습 문제 55페이지에서부터 하는 그 연습 문제 요 조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험 범위는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여간 요 부분 재빨리 하여간 여러분들 발표 3개도 다 듣고 하여간 진도도 빨리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